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그래왔던 것 같이, 오늘도 이제 후보자가 주택 경매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해왔던 것 같이, 이제 오늘도, 먼저 이제 경매 사건을 접근을 할 때 접근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처음부터 또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매 대상 물건이 경매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닌 아파트인 거고요. 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전입일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인도일, 확정일자가 있고요. 임차인이 A가 임차인이고,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이 4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등기부에는 좀 특이한 게, 자, 전세권 등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 있죠. 날짜가 2021년 2월입니다. 근데 전세권자는 A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가 여기다 먼저 정리를 했었죠. 보면은 임차인도 A예요. 임차인도 A이면서 전세권자도 A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민법에 있는 권리죠. 전세권 등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파트 경매에서 물론 이제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닌 주택 경매에서 종종 눈에 띕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요 리스크를 해칭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갖다가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인 C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해 가지고서 이렇게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 요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다 좀 세밀하게, 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법조문하고 같이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이 2021년 2월 20일이죠. 요 전입일과 주택 인도일 요것과 관련된 법조항이 지금까지 제가 쭉 계속 공부해 왔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고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1년 2월 20일의 이길인 2021년 2월 21일의 0시입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의 이길인 21일의 0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정일자도 공교롭게 다 똑같은 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전입, 인도, 확정일자가 3개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가끔
꽤 눈에 많이 띄는데, 자 요런 경우에 어떻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3조의 2 보증금의 해소 제2 항입니다. 제3조 제1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우선 변제권 발생 요건이 대항 요건, 일단 대항 요건이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의 존재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만 발생하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 그러니까 대항 요건과 대항 요건을 갖추면은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추면은 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가 찍힌 때부터 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그런 법조문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1년 2월 21일 0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날짜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점이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2월 28일 날 전세보증금 4억짜리 전세권 등기를 했죠. 자, 여기서는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과 임차권의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고 임차 보증금액과 전세 보증금이 동일하며 임차권자와 전세권자가 동일하므로 임차권자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요 경우에는 계약일자하고 설정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음 이 법조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보면은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작성이 돼 작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입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해석도 굉장히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어떤 권리를 취득을 했고, 근데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좀 불안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종종 임차인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또다시 전세권도 설정해 놓는 이런 경우가 종종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거래에서 그 주택의 이런 임대차 거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법이라면은 법에서 이런 걸 갖다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하나의 권리인데 돈은 임차보증금은 4억만 지급이 됐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한테 굉장히 임차인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경제적 약자라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좀 우대하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이렇게 두 개의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인정을 합니다. 법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요 밑에 부분이 요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게 이제 요 판례의 내용인데 결국은 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민법에 따른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권리는 행사하고 어떤 권리는 행사하지 않았을 때 요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2023년 12월 15일이었어요.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부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보면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세권 최선순위, 그러니까 등기상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그 어, 전세권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한테 인수된다고 앞에 많이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을 말소시키려면 이 전세권자로서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만 배당 요구를 하고 요 민법의 전세권자의 지위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요 경우에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판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촉탁 등기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최선순위 전세권은 저희가 앞에서 누누이 배웠었죠. 최선순위 전세권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전세권이 소멸한다, 말소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누누이 앞에서 여러 번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가 없었죠. 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로서만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 등기는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촉탁 등기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아, 이 경우에 배당 내용을 보면은 요 아파트는 이제 경매가 된 결과 2억 8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2억 8천에 낙찰이 됐으면은 자 임차인이 최선순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는데 보증금은 4억이에요. 4억인데 낙찰이 2억 8천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자의 자격으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도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죠. 그래서 여기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낙찰 금액이 2억 8천을 그대로 다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취득일이 저당권보다 앞서고 그다음에 미변제 임차보증금 1억 2천이 남죠. 요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는 물론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보면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죠. 그다음에 임차인의 지위에서도 배당금을 다 못 받았어요. 1억 2천은 요 1억 2천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1억 2천 인수하고 그다음에 요 4억도 인수하고 결국 5억 2천을 인수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 이 임차인이 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4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자로서 또 4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은 이 A라는 사람은 집주인한테 4억이라는 돈만 줬고 단지 권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돈을 4억만 냈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4억 낸 거 가지고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사 이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낙찰자가 1억 2천을 갖다가 임차인한테 마저 변제를 하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이 대항력은 소멸하죠. 그럼과 동시에 결국은 그럼 이 사람은 이 임차인은 자기가 보증금으로 지급했던 4억을 다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세권 등기도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경매 절차에서 말소가 되지는 않지만 경매가 끝난 다음에 이 전세권 등기도 이제 낙찰자가 인수를 했지만 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써놨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한 임차보증금 1억 2천을 임차인 겸 전세권자에게 변제한 후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말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권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전세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가령 돈 4억을 다 받고도 이 전세권 등기 말소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소송을 당해 가지고서 이 소송을 당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백발백중 지게 됩니다. 패소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는 자기가 뭐 객기를 부리고서 만약에 전세권 말소에 협조를 안 했다. 나중에 소송 당해 가지고서 이 전세권 말소되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까지도 물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이 저희가 결국은 자기가 지출했었던 보증금 4억을 다 회수를 했다면 이 전세권은 그대로 자기가 말소를 순순히 해주는 게 이게 순리입니다. 이 순리를 갖다 거역하고 거부하고 버팅기다가는 이렇게 소송당해 가지고서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아, 두 개의 권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돈은 4억만 지급을 했지만 임차권과 전세권 두 개의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8억을 줘야지만 이게 다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4억만 낙찰대금에서 2억 8천, 그다음에 추가로 낙찰자가 1억 2천 추가로 변제하면은 요 대항력도 소멸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도 소멸하는 그런 좀 어,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케이스를 가지고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